플라인 기본 형상 개체 중 구로부터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이용할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XY 평면을 선택해주고 원점에 9를 놓아줄게요. 지름 50, 9 작성 대화 상자에서 경도면과 위도면은 그대로 8로 놔두고 대칭도 기본값을 유지한 채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도 상하 방향으로도 면이 8등 분할된 9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정면 뷰로 놓은 상태로 아래 절반을 잘라내 줄 건데요. 본체의 면 요소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아무 명령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통해 지울 면들을 선택한 후 딜리트 키 또는 우클릭 후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에도 선택 메뉴에 선택 필터, 통과하여 선택이 켜져 있어야 한 번의 선택이 가능하겠죠? 티스플라인 개체 편집을 위해 폼 편집 도구를 실행해 주었습니다. 폼 편집 대화 상자의 선택 필터 옵션을 본체 선택으로 두고 본체를 선택합니다. 본체의 Z 스케일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선택 옵션에 두고 본체의 모든 요소들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을 것 같지만 컴퓨터는 실제로 많은 요소들을 다 선택하는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면수가 많은 티스플라인 본체의 경우는 모든 요소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데에 상당히 버벅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본체 요소 하나를 선택 후 작업하는 것은 컴퓨터가 요소 하나만을 다루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빠르죠. 본체를 선택 후 조작기를 통해 Z 스케일을 줄이게 되면 반구는 바닥인 XY 평면에서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조작기의 원점을 중심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바닥에 붙인 채로 높이를 조절하고 싶다면 축척의 기준, 조작기의 원점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수치를 입력해주는 이 입력 필드의 우측에 있는 피벗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조작기의 중심점이 될 위치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피벗이란 조작기의 기준점을 말합니다. 꼭지점이나 모서리의 가운데점에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용이합니다. 지금은 Z 스케일만 바꿀 것이라 피벗이 본체 하단 아무 곳에나 있어도 상관이 없으며 피벗 설정은 항상 일회성이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때에는 원래 위치인 선택 요소 또는 선택 요소들의 중간에 자리하게 됩니다. 바닥에 붙인 채로 Z 스케일을 줄여주었다면 본격적으로 하트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뷰로 가서 요소들을 이동, 축적, 회전을 통해 편집해 주면 되는데요. 단, 가운데 꼭지점이 모아지는 이 부분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서리들, 이 면들을 편집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는 다르게 꼭지점이 완벽하게 붙어있는 한 점인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 개의 꼭지점들이 모아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이 꼭지점들이 벌어져 틀어지게 되면 티스플라인 개체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지점을 건드리지 않고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면 뷰에 놓아주고요. 우선 건드리지 말아야 할 요소에 대해 동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정 메뉴의 아래쪽에 동결을 선택해 주고요. 티스플라인 면 또는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모이는 점들을 포함하는 모서리들을 드래그를 통해 선택했습니다. 이 모서리 또는 면을 포함하고 있는 주변 모서리들까지 하늘색 표시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늘색 요소들은 선택, 이동, 축소, 회전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대로라면 이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편집해도 됩니다. 하트 모양을 위해서 상단 볼록 부분이 될 양 모서리를 Y축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중앙 가로선은 XY축 늘리기를 해주고 위로 올려줍니다. 아래는 좀 뾰족해져야겠죠? 아래쪽 모서리들은 드래그 선택 후 Y축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하트는 하트인데 너무 길쭉한 하트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양 측면 세로 두 줄 모서리를 선택 후 X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시작 개체 정도 크기의 하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트가 상당히 커졌네요. 하트가 크다고 하여 전체 축소를 하려고 한다면 안쪽 동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이 될 거예요. 전체 축소를 위해서 이제 동결된 요소들을 동결 해제시켜 주겠습니다. 수정 메뉴, 동결 해제. 동결 해제할 모서리들을 선택한 후 확인해 줍니다. 다시 폼 편집을 실행하고 본체 선택 옵션을 활성화해 준 뒤 본체를 XY축 스케일을 줄여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줄였다면 정면 뷰 보기에 놓습니다.
T스플라인 모델링을 할 때에는 꼭 평면, 정면, 측면 상태에 놓고 확인하면서 형상을 조물조물 만져주셔야 제대로 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트의 모양이 위로 뾰족한 상태죠. 모서리 선택 옵션, 더블 클릭으로 홀쭉한 모서리 루프 선택, X 스케일을 늘려줍니다. 그 위에 모서리도 부드러운 둥근 곡면이 나올 수 있도록 X 스케일을 조정해줍니다. 정면에서는 X 스케일만 만져주세요. 최상단 면들이 아직도 뾰족한 감이 있어서 면 또는 해당 모서리들을 드래그 선택 후 Z 스케일을 줄여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면 뷰에서 Y 스케일을 조정해주겠습니다. 아까처럼 이 세 개의 모서리들과 상단부를 조정해주세요. 중간에 이 구불구불한 결은 평면에서 하트 모양을 보면서 고쳐주도록 할게요. 평면, 정면, 측면의 모습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화면 분할 모드를 이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화면 중앙 하단 화면 조작 메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메뉴를 눌러주고 여러 뷰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4개로 분할이 됩니다. 좌측 상단의 뷰포트로부터 니은자로 평면, 정면, 측면 뷰이며 우측 상단은 사시뷰입니다. 다시 뷰포트 메뉴를 클릭하면 뷰 동기화라는 옵션이 생겼고 이것이 체크되어 있으면 사시도를 제외한 평면, 정면, 측면 뷰의 이동 스케일이 동시에 적용되어집니다. 단축키 Shift 느낌표를 통해 단일 뷰와 여러 뷰 모드를 쉽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원하는 뷰포트를 클릭 후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평면 뷰에서 가운데 루프 모서리 2줄을 보니 정원을 그리고 있어서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스러운 하트볼의 곡면 형상을 위해 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스플라인 모델링 시 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은 루프 모서리, 즉 연결된 모서리 라인의 흐름을 나타내며 형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어떤 하트볼이 자연스러운 곡면을 갖는 하트볼일까요? 가운데 이 하트볼과 같은 결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는 꼭지점 요소를 편집해 볼게요. 요소들 중 가장 하위 차원인 요소이니만큼 점을 움직이게 되면 좀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꼭지점 요소는 다른 요소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점 선택 옵션을 선택할 때만 보여지는 본체의 경계부, 바운더리에 위치한 꼭지점의 접선 핸들은 T스플라인 초보자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점 요소를 편집함에 있어서 접선 핸들의 위치는 형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간단한 T스플라인 평면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선택 옵션을 선택했을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꼭지점으로부터 붉은 선으로 연결된 이 초록 점들이 바로 접선 핸들입니다. 면 내부의 점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본체의 경계부에 있는 꼭지점들에만 존재합니다. 꼭지점과 그에 연결된 접선 핸들을 함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던 점이 붉은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으로부터 모서리의 접선 방향이 다시 꼭지점을 향하지 않고 접선 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폰 편집 대화 상자에서 접선 핸들 링크라는 옵션이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이 노란색 체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꼭지점의 접선 방향은 다음 꼭지점을 향하게 조정되고 접선 핸들의 위치는 그 모서리에 놓이게 됩니다. 자동으로 접선이 원래 위치대로 돌아가면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접선 핸들을 이용한 T스플라인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제를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하트로 돌아가 볼까요? 일단 접선 핸들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점들을 움직여 하트의 결을 정돈해 주겠습니다. 평면 뷰에서 꼭지점이 모아지는 하트 꼭대기 중앙점들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의 점들을 옮겨가며 이렇게 하트의 결을 자연스럽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하트의 바닥 부분에 가까운 결이 매우 틀어져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결을 맞춰줄 수 없고 잠시 후 접선 핸들을 통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뷰를 보면 하트의 등고선, 즉 각각의 루프 모서리들이 Z 위치가 같은 평면상에 위치하고 있죠. 하트의 곡면 디테일을 잡는다고 해서 점마다의 Z값을 움직이게 되면 앞으로의 편집 과정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기 쉬우며 형태의 균일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형상에 따라서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균일함을 유지해야 할 부분들은 꼭 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편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균일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수로 Z값을 흐트러뜨렸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평평함을 유지해야 할 루프 모서리를 선택 후 Z스케일을 0으로 두어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스케일 제로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접선 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을 편집하고 나면 항상 접선 핸들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트의 경우는 하단 경계부 곡면이 마치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상단부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서리 선들의 결에 접선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당 접선 핸들을 모두 선택 후 접선 핸들 링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곡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네요. 마지막으로 보다 엣지 있는 하트를 만들기 위해 모서리 삽입이라는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스플라인 개체는 모서리끼리 가까울수록 각진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 시작 개체대로 회전 방향의 분할된 면의 수가 추가되거나 줄어들지 않은 8개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하트의 모양의 디테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을 좀 더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이와 이 사이에 모서리를 추가해서 더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메뉴 모서리 삽입 버튼을 누르면 모서리 삽입 대화 상자가 뜹니다. 추가하려는 위치의 이 아래쪽 모서리를 루프 선택해 주고 삽입 모드는 정확, 삽입 측면은 양쪽으로 선택 설정합니다. 삽입 모드를 단순하게 하면 모서리가 추가되면서 형상이 변하게 되고 정확하게로 하면 형상이 유지된 채로 모서리만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단순 옵션에 의한 형상 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옵션으로 모서리 추가만 한 뒤 수동으로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입력 필드에 기본값 0.5로 되어 있는 이 수치는 면 위에서의 모서리가 삽입될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선택 모서리의 시작 부분이 0이라면 끝부분은 1이 됩니다. 모서리 간격이 좁을수록 더 각진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치 조작키를 조정하거나 입력 필드의 값을 입력해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완료하고 사시도 뷰에서 형상을 확인해 줍니다. 만일 각진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작업하고 싶다면 Ctrl Z로 모서리 삽입 실행 전 상태로 돌린 후에 다시 작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볼록부 사이의 엣지를 살리기 위해 모서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수정 메뉴, 모서리 삽입, 대화 상자에서 삽입 모드를 이번에도 정확으로 놓고 해당 루프 모서리를 선택, 위치 값은 0.5 그대로 두고 완료하겠습니다. 형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새로 추가된 대칭 모서리 두 줄을 모두 선택한 후 폼 편집 도구를 실행하고 X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세요. Y 스케일은 피벗 설정을 이렇게 반드시 모인 최상단 꼭지점에 고정시켜준 후 해야 모인 점들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동보다 스케일 편집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대칭 형상을 유지할 수 있고 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조절하고 싶은 다른 모서리들도 결이 무너지지 않은 채 균일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벗 설정하는 것을 잊고 진행한다거나 실수로 모인 점들을 잘못 움직여 틀어져 버리게 되면 폼 환경을 마치며 솔리드로 자동 변환 시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서리 또는 면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상자 모드에서 검토하세요. 모서리 또는 면이 교차했을 수 있으니 각진 보기 모드에서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계속을 누르게 되면 아예 솔리드가 생성되지 않은 채로 폼 환경을 빠져나가게 되므로 복귀를 눌러서 오류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오류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오류 메시지에 표시된 대로 각진 보기 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개체의 아무 요소나 선택 후 Alt 1키를 누르면 바로 각진 보기가 실행이 되고 아니면 유틸리티 메뉴의 대표 아이콘 또는 드롭다운에서 화면 표시 모드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의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상자 화면 표시라고 된 것이 각진 보기 모드입니다. 오류 발생 부위인 모인 꼭지점 부분을 확대해 보면 Alt 3 부드럽게 보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면들의 꼬인 상태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폼 편집 도구를 실행하고 꼭지점 선택 옵션을 눌러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접선 핸들을 제외한 꼭지점들을 모두 선택 후 XY 스케일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점들을 정확히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